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보면서요, 저걸 너무 한쪽 편에 서가지고 명목적으로 편을 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인륜적이고 인성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구 꼴통 기독교 인사들처럼 무조건 이스라엘을 편을 드는 것도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하마스가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군사적인 공격은 할 수 있다. 하마스 입장에서 뭐 자의적으로 공격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공격한 다음에 문제입니다. 자, 군인도 아닌 이 3,000명이 모여서 그 이스라엘 유대교 축제 음악 페스티벌 현장을 덮쳐가지고 밤새도록 했던 페스티벌 현장을 덮쳐서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민간인 260명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총을 갈기고 그러면서 인질을 130명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는요, 여자들을 갖다가 반나체로 끌고 다니고, 그리고 엄마하고 애를 같이 잡아가고, 잡은 애들을 갖다가 따로 닭장에 가다 놨어요. 머리를 들 수도 없는요. 자, 이런 행위라든지 벌써 인질 4명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을 쏜다, 뭐 로켓포를 쏜다, 그리고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덮쳤다, 뭐 군인 포로를 잡았다, 이런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은, 아예 닥치는 대로 이스라엘 민간인을 사살하고 또 민간인을 잡아가고, 그리고 그 민간인 인질들을 다루는 모습,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애들까지 잡아가서 닭장에 가다 놓고 여자들을 나체로 끌고 다니고, 이런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거의 인간이 아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마스는 지금 우리는 인간 동물들과 싸우고 있다지만 하마스 또한 동물이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요, 가자 지구에 들어갈 때 하마스가 그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애들을 손에 안고 총을 갈게 됐어요. 그럼 이스라엘 군이 총을 못 쏘도록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포격을 하니까 그 근처에 있는 지역에 가자 지구 내부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떠나라 했죠. 그래서 떠나면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도 싫고 하마스도 싫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뉴욕에서 미국의 뭐 민주사회주의자 단체, 뭐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라는 단체, 이런 자들 일부 좌파 사회주의자 2명, 그 중에는 또 일부 좌파 이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2명, 그 중에는 팔레스타인 출신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하마스에 박수를 보내는 집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런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것이 인간으로 옳은 것인가? 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호주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열리는데, 호주 주정부가 유대인들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도심으로 나오지 마라 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는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이스라엘 지지 행사에 참여해서 연단에 올라 하마스의 공격을 비판했어요. 자, 하버드 대학교에요, 35개 학생단체가 하마스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하버드 팔레스타인 연대 그룹이라는 데서요. 모든 폭력 사태의 근원은 이스라엘에 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오랫동안 그야말로 학대했다. 자, 이걸 두고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폴리티코는 하버드의 저명한 동문들이 이 사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이 너무 이상하다 했고, 공화당의 한 의원도 이런 하버드의 학생단체의 성명이 혐오스럽다라고 말했고, 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도 도대체 하버드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저렇게 돌아버렸는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그제 뒤늦게서야 성명을 내고, 하버드대 내부에서 분열과 적대보다는 인간성에 기초한 그런 입장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미국도 좀 정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할 때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오늘날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 도대체 언제부터 문제였는가를 봐야 돼요. 원래
이 유대 지역,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나라를 건설했지만 기원을 전후해서 나라가 뺏겼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그래서 빌라도 총독 등이 다스렸지요. 자, 로마 밑에서는 계속 로마 식민지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중세에는 셀주크 투르크 등이 다스리는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중세에 들어와서는 동로마 제국이 있을 때는 일정하게 동로마 제국의 영향도 받았지만은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대체로 셀주크 투르크 등 이슬람 제국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상당히 황폐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살지 않았고 그래서 중세에 십자군의 전쟁이 11세기 전으로 벌어지면서 그쪽에 이제 십자군 원정 운동이 시작되어서 잠깐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게 생겼지만은 이 살라딘 등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계속 그 뒤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그 오스만 투르크가 터키의 전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대전 때도 거기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밑에 그 아라비아 반도 전체와 지금 유대인이 사는 지역까지,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지역까지가 포함해서 다들 군데 제대로 된 왕국이 아니라 베드인 유목민들이 부족장으로서 오아시스를 근처에 두고 각기 다스리는 부족 국가가 이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아라비아 로렌스, 그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로렌스 등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이나 아랍 민족을 꼬드겼지요. 그리고 벨푸어 선언이라고 1917년에 이 두 사람에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아랍인들에게 각기 나라를 독립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가 없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그런데 19세기에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온주의가 생기기 시작해서 유대인만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이 번졌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 하에서도 유대인들이 1890년대부터 모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아라비아 반도를 다 영국한테 뺏겼죠. 자, 오스만 투르크가 아라비아 반도를 지금 레바논, 시리아 있는 데는 프랑스, 나머지는 다 영국한테 뺏겼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어요. 그래서 영국이 각종 부족장들을 군데 뭐 이라크라든지 줄을 쫙쫙 꺼가 사우디라든지 뭐 요르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 부족장들에게 나누어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자치하게 하면서 위임 통치를 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독일에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에 유대인들을 탄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히틀러의 탄압 이후에 2차 대전 도중에도 자기들끼리 배를 구해서 이쪽으로 대거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자, 영국은 그걸 갖다 처음에 우호적으로 보고 도와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이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영국의 그 위임 통치에 대해서 유엔에서 그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뒤섞여 사니까 이걸 분리해서 이렇게 위임 통치력을 구분 짓자니까 유대인들은 찬성했고 아랍인들은 반대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이걸 어쩌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아랍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싸움이 계속 벌어졌고 영국도 유대인들을 말렸지만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영국의 위임 통치가 끝나고 영국은 철수했어요. 이때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지역은 원래 그걸 갖다가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른 거는 1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지배하면서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성경에 팔레스타인 부족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제 로마나 셀주크 오스만 투르크의 식민지 시대에 사라지고 그쪽은 상당히 좀 비어 있었어요. 왜 비어 있었는가 하면 오스만 투르크가
식민 정책을 펴면서 세금 문제로 띄엄띄엄 살고 있으면 세금 받기가 어려우니까 황폐한 지역은 비우고 이 도시들을, 오아시스 도시들을 중심으로 모여 살게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지역들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큰 부족들에게 떼주고 남은 것이 지금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인데, 이 지역을 합쳐서 팔레스타인 또는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중에서 요르단강 동안 지역은요, 트랜스 요르단 아미르 자치국으로 불렀어요. 자치국으로. 그래서 왕국도 아니고 아미르나 에미르는 부족장, 토후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나라의 규모, 왕국까지는 가지 못한 사막에서 떠돌아다니는 부족들의 두목들이 다스리는 나라. 사우디도 그랬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랬고, 쿠웨이트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 트랜스 요르단 아미르 토국이라고 부르는 여기는 그래도 나름 요르단의 하심 왕조가 굉장히 세게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쪽은 자치를 가지고 다스렸지만은 요르단 서안 지역은 곳곳에 유대인 마을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곳곳에 각 그 부족들에서 떨어져 나온 떠돌이들이 모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데라 해서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지만은 지금 팔레스타인 민족, 성경에 나왔던 팔레스타인 민족은 아니고, 이 사람들은 각 지역의 부족들에서 떨어져 나온 한마디로 유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만한 데를 찾다가 살만한 데는 부족장들이 다 밀어내니까 이제 황폐해진 땅에 와서 개간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국이 위임 통치령을 갖다가 이제 기간이 끝나고 아예 뭐 골치 아프다 철수해 버리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영화 엑소도스라고 하는 영화 있죠. 그 폴 뉴만이 나오는. 그래서 유럽에서 탈출한 유대인들, 전 세계에서 유대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이사온 그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유대인 단체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독립선언을 했어요.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그 주변에 아랍인들이 공격해서 둘이 싸움이 붙은 게, 그게 1948년에 1차 중동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좌파적 관념이나 또 아랍인들의 입장에 의거한 관념에서 이걸 봤을 때는 이 팔레스타인들의 땅이었다. 그 땅의 주인은 팔레스타인이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넓은 중동에서 한마디로 버려져서 주인이 없는, 다스리는 부족장조차도 없는 땅에 각지에서 모여든 아랍 유민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살던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갈 곳 없는 그 아랍 난민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한 거고, 주변의 아랍 국가들이 이슬람 정신에 의거해서 4차례나 전쟁을 벌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이스라엘 바라볼 때 다른 거 떠나서 좀 잘 생각해야 될 문제는,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북한에 대해서 형식적인 비판을 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아비그도리 리베르만 외무장관은 북한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발표한 성명을 보면 미친 북한 체제를 쓰러뜨려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감케 한다. 그러면서 북한은 시리아, 이란과 함께 세계 악의 축이고 그들의 무기 확산과 도발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랍에 둘러싸인 자신들이나 또 북한의 핵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이
똑같은 동명상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또 일본하고의 독도 분쟁 등일 때 대부분의 주한 외국 대사관들이 독도 동해를 일본식의 일본해라거나 아니면 리앙쿠르 암초라는 식으로 표기할 때 이스라엘은 독도라는 표현을 쓴 유일한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관의 관계에서 봤을 때 한국이 아랍과의 관계에서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편을 들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이 한국이 어려울 때 확실하게 한국 편을 들었다는 사실을 잊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관계에서 팔레스타인이 중세 이후 아니 이스라엘 유대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그 고대의 성경시대에 있던 팔레스타인 민족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이후 중세를 거치면서 셀주크, 오스만, 투르크 식민지 기간 동안에 거의 민족 자체가 흩어져서 사라져버렸고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아랍 각국에서 흩어져 들어온 일종의 유민, 난민 같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지는 않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의 정부를, 자치령을, 토국을 구성해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뺏었다라는 것도 틀린 이야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후반부터였다는 겁니다. 또 그 이전에 오랫동안 거기에 남아있던 이 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지나치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정의라는 식으로 제 뉴핑에 댓글을 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역사를 몰라서 너무 무식해서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좌파, 사회주의자 등이 팔레스타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그러는 것도 역사적 관점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두 세력이 충돌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살면 좋겠지만은 지금 하마스가 저런 방식으로 평화를 이룰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역사적인 지식과 인도주의적 관점을 적절하게 잘 조화시켜서 이 사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